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서류라든지 여권, 입국 신고서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생활적인 면에서 네. 있을 수 있는 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릴까 합니다. 우선 계산할 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유럽을 또 거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네네. 대부분은 달러나 유로를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근데 러시아에서는 네, 러시아 화폐인 루블. 네, 루블밖에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러시아에서는 아무래도 루블을 꼭 소지를 하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에서 워낙 이제 유럽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기념품 가게라든가 네. 뭐 식당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뭐 달러랑 유로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특정 지역만 그런 거고. 뭐 아르바트 그렇죠, 이런 좀 맞습니다. 시내에 있는 네네네. 그런 그래서 쪽이 될까요? 나머지 도시들이나 네, 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용하신다거나 뭐 이런 네. 경우에는 절대 유로나 달러가 통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지방은 특히나 네, 맞습니다. 특히 안 되지 지방은 않을까. 네, 그래서 루블로 무조건. 카드 계산은 또 대부분 거의 다 되죠 요즘에는? 그쵸. 카드 계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되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 상술인지는 맞아요. 모르겠지만 되는 안 된다고. 것도. 네, 지난번에 왔을 때 했는데 왜 안 되냐 네. 그러면 네, 안 된다고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어딘지 알아요. 아, 그래요? 구움에 네네. 구움 가보셨어요? 아, 모스크바 그쵸. 오지 말 네. 가보셨죠? 구움에서 제일 유명한 거 뭔지 아시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네. 구움에 가면은 그 아이스크림을 꼭 드셔야 합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데 네.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달러도 안 되고 유로도 안 되고 네. 카드 계산도 안 됩니다. 아, 네. 저도 현찰로밖에 안 사 먹어봐서. 그렇죠. 네. 최근에 드셔보셨나요? 저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네. 요즘에 가격이 얼마 정도 하던가요? 50루블입니다. 50루블. 쌉니다. 50루블밖에 안 되는데 이게 네. 루블이 없으면은 먹을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꼭 루블을 네. 소지를 하시는 게 여행을 하실 때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은 네. 제가 러시아 살고 있습니다. 혹은 뭐 러시아 갈 거예요라고 말씀드리면은 진짜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러시아의 스킨헤드 네. 문제와 그리고 어떤 질문도 하시냐면은 마피아가 길에서 총을 들고 다니진 않는지 네네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혜성 씨도 10년 넘게 살고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네. 더욱더 이 안전 문제가 좀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 처음 러시아 이제 올 때 네. 저희 이제 뭐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맞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그 소련 때 그걸 맞아요. 생각하셔서 맞아요. 네, 많이 치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4월 2일 3일 날 우리나라 이철성 경찰청장님께서 또 러시아를 방문하셨었어요. 맞아요. 그때 저희 모스크바 경찰청이랑 러시아 내무부를 방문을 했었는데 러시아 치안 수준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그래서 러시아 거의 모든 도시에 CCTV가. 그래서 러시아 CCTV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확인을 직접 하셨나요? 네, 눈으로 와. 제 눈으로 봤는데 네. 붉은 광장에서 줌이 어디까지 당겨지냐면 사람 얼굴까지 보입니다. 붉은 광장에서 네, 사람 얼굴이 다 보이나요? 네, 지나가는 사람 그만큼 줌이 네. 그래서 여러분 붉은 광장이라고 하면요 정말 넓은 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광장인데 네. 저도 그걸 보면서 놀랬고 이제 러시아 내무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네,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국 뭐 치안 수준 높은 거랑 치안이 잘 돼 있다는 얘기는 워낙 많이 들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라디미르 깔라콜체프 내무부 장관입니다. 네. 이제 장관님께서 한국 방한하셨을 때도 이제 한국의 치안 수준 그리고 이번 평창 올림픽을 또 성공적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그거를 배워서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 때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한국에서 배워서 오셨나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이 정도까지 수준 된다. 이렇게 자부심 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번 월드컵은 더 안전하게 치러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러시아어가 가능하신 그 경찰관을 4명이나 러시아로 또 파견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 안전에 관련돼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심하시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게 축구 월드컵이 열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러시아에서 굉장히 오래 살고 있지만 늘 이 축구 경기라는 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훌리건들이 많이 맞습니다. 모이는 곳, 그리고 그날이 되면은 러시아에서도 러시아 내에서 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은 퇴근 시간이 되면요. 네. 지하철에 러시아 경찰들이 네네. 차 깔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네. 밀집되는 그쵸. 그런 곳은 좀 아무래도 뭐 소매치기라든가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네. 특히나 밤에도 이제 활동을 좀 하시게 되면은 인적이 드문 곳이나 이런 데는 범죄 확률이 높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조금 안전과 관련돼서는 자제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축구 경기장에서는 특히나 좀 이런 러시아 내에서도 사실 사건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러시아 내에서도 러시아 경기 때 이제 러시아 사람들끼리도 문제가 많이 되고요. 이제 축구 경기를 관람을 하실 때는 어떤 안전 수칙을 일단 러시아 월드컵을 경기를 보러 오시는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당국의 지시를 따라 주셔야 돼요, 무조건. 네, 그거는 우리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외국인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경기장 입장하실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 검사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주류라든가 음식물 자체가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검사가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제 미리 좀 사전에 도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경기 개최일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변수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리 조금 시간을 여유롭게 잡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검사라는 게 오래 걸려봤자 얼마나 걸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떤 행사가 열린 날은 붉은 광장을 입장을 할 때도 그 앞에서 맞습니다. 그 경찰 아저씨들이 가방을 하나하나 다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월드컵 때는 이 검사를 하는 게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렇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우리 국민분들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만약에 경기를 못 봤다거나 이러면 좀 안 되잖아요. 아쉽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랑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밤 늦게 어디를 꼭 가야 한다, 이동을 해야 한다 하면은 아무래도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택시를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또 러시아는 요즘에 또 얀덱스 택시 굉장히 또 잘 돼 있잖아요. 네,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얀덱스 택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제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블라디보스톡이나 하바롭스크 이쪽 지역은 막심이라고 하는 막심이라는 또 따로 택시가 있나요? 따로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처럼 이제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 편하게 이용 가능하시고 이제 택시 기사 정보까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조금 더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택시 어플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밤늦게는 웬만하면은 다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주제가 있죠. 보드카. 술. 술의 나라라고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오시면은 또 술을 많이 이제 찾게 되실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 또 이 술 문제가 또 상당히 까다롭죠, 한국보다. 네, 우리나라는 24시간 술을 판매를 하죠. 러시아는 아닙니다. 그렇죠. 러시아는 그렇지 않죠. 네,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시, 밤 11시 이후로는 술을 판매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 지역은 10시 이후에 또 술을. 시간이 또 지역마다 또 다 다르네요. 네, 주마다 또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밤 10시 혹은 밤 11시.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10시 이후에는 술을 판매를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또 판매가 가능해요. 그 내부에서만 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언급하는 부분은 뭐 슈퍼마켓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0시 이후에 술이 구입이 불가능하다. 20년 전만 해도요. 자꾸 20년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면서 보면은 이렇게 술병을 가지고 밖에서 음료처럼 마시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었어요. 네. 10년 전에 왔을 때도. 그때도 그랬나요? 네, 저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경우가 거의 볼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법이 바뀌었나요? 네, 맞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실 경우에는 벌금이 있어요. 벌금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유럽 도시들 생각하시고 모스크바 광장, 뭐 아르바트 거리에서 이제 노을 보면서 여유롭게 이제 맥주 한잔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주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도시마다 조금씩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는 공공장소에서는 불가능하다. 네, 공공장소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봤냐면요, 길거리에서 어떤 러시아 아저씨가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비틀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주변에는 경찰 아저씨가 없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아저씨를 딱 양쪽에서 짝지해서 조용히 이렇게 데려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러시아에서는 만약에 술에 취해서 자기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이렇게 취해가지고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다니면은 그 후에 벌이 굉장히 무섭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정확한 법규는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 내규를 따르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술을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외국 분들이 러시아에서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이제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공공장소에서 술이 굉장히 많이 취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뭐 파출소라든가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안전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억하시는 거 아무래도 술은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저는. 술은 뭐 건강 조금 뭐 와인 한 잔 정도는 뭐 건강에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술은 뭐 별로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방금 직업이 바뀐 기분이에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안전상 술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혜석 씨는 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뒤바뀐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살짝. 먹으면 네. 네, 안 좋습니다. 러시아를 방문을 하셨을 때 안전하게 여행을 마치고 가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래도 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될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이제 모스크바뿐만이 아니라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이르쿠츠크, 블라디보스톡에 또 총영사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저희 업무 시간이에요. 그래서 업무 시간에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업무 시간 이외에는 이제 24시간 당직실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관할 공간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사관이 있는 곳은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이 경기가 열리는 맞습니다. 곳은 로스토프 나다누, 네. 모스크바 말고도 맞습니다. 니즈니 노브가르도 카산이 있어요. 네, 여기는 대사관이 없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임시영사 사무소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민분들이 경기를 보러 가셨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스크바에서 기본 10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네, 개최 도시가. 네, 그래서 이제 임시영사 사무소가 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워질 계획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카잔도 제가 알기로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또 다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임시영사 사무소 운영될 예정이니까 저희 대사관으로 전화 주시면은 바로 연결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 뭐 나라를 여행하실 때도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외교부에서 제작한 또 어플이 있어요. 네, 해외 안전 여행이라고 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아래에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은 이 각 나라마다 이제 안전 정보가 또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관할 공간이 러시아가 워낙 크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영사 콜센터가 또 24시간 운영이 돼요. 영사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어를 포함해가지고 총 6개국어로 통역 시스템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어, 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까지 그래서 그쪽으로 전화하시면은 또 통역 서비스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 주말에 심지어 일을 끝마치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오늘 영상에 같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께 또 마지막 소감이라든지 혹은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은 한번 해주세요. 일단 진심으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레나 루코 TV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이렇게 또 아직은 어떻게 보면 어색할 수도 있는데 처음으로 인사드린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처음에 인사드릴 때 이제 대사관 얘기에 앞서서 제가 한국 관련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러시아를 홍보 전문가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러시아를 사랑하고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러시아에서 앞으로 이제 한국을 알릴 수 있도록 또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사를 또 계속 진행을 해왔고 모스크바에 온 지도 사실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재밌는 행사를 많이 기획을 해서 또 레나 씨랑도 같이 하면은 이제 한국에 계신 시청자분들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스크바에서는 이렇게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에는 또 이렇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알리는 일을 하게 된 계기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늘 이 인터뷰가 마지막이 아닐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면서 그렇죠? 나중에 또 함께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꼭 또 한 번 더 와주실 거죠? 초대해 주시면은 저는 언제든 응해서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러시아에 오시는 분들 이번 월드컵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행을 기획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분들이 지금 러시아를 굉장히 많이 방문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으로도 뭐 10년 지냈고 20년 저보다 더 오래 계셨지만 되게 지금만큼 이렇게 행복한 맞습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면 조금 더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Спасибо за внимание. До свидания.